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의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명 갑질 코로나 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진 판정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극우 유튜버들은 병실에서 생방송을 이어나가는 행동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익명의 간호사 인터뷰까지 그 실상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거 좀 별로입니다. 예, 이거 별로예요. 샐러드 파스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거 아니요. 말고 없습니다. 다른 거. 제가 탕 당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탕. 네. 좀 얼큰하게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서 사상 검증까지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뭐 혹시 문재인 만세 뭐 이렇게 3번 외쳐줘야지만이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뭐 걱정이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선파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나라 잘 안 넘어가니까 우리는 이제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음압병동인데 왜 다인실이냐, 1인실을 달라, 왜 나를 가두냐, 옥상 어디냐, 창문 어디냐, 나 뛰어내릴 수 있다, 여기 감옥이냐. 이번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입원한 다음에 간호사들한테 내가 왜 입원을 해야 되냐면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 때 입원비가 공짜라고 생각해서 이게 모든 것이 공짜고 모든 물품을 다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파스를 달라시는 분들도 있고 영양제 달라는 분들도 있고 밥이 너무 맛이 없다고 반찬 바꿔 달라고 투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나 담배, 과일, 삼계탕 등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참 얼큰한 탕 없냐 듣고 오셨는데 영양제 파스까지 요구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반찬 투정하시는 분도 있고 담배까지 요구하는 이런 환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 천우미 교수님, 지금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상황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5분, 10분이 지나면 땀이 비 오듯이 합니다. 그리고 N95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호흡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료진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부 조금 의료진의 어떤 노고나 국민의 건강을 좀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안타깝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아주셔야 우리 의료진을 위해서 조금 격려도 되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여름에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방호복까지 입는 의료진들 정말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다수 국민들이 여기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광산 변호사님. 네, 병원에서 이렇게 의료진에게 도를 넘은 요구를 한다던가 앞서 보신 것처럼 치료받는 병원에서 생방송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방역 수칙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방역 수치와 관련된 부분은요. 시설 관리자에게 그 위반에 대한 의무 책임을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진단이나 역학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어떤 위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뭐 시설에 입원을 해서 치료받는 중에 그렇게 갑질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유튜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굉장히 가짜 뉴스랄지 또 막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짜 뉴스 내용 자체가 마치 뭐 어떤 진단이랄지 아니면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 사실 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뭐 진단 검사 결과를 정부에서 조작을 한다랄지 아니면 뭐 보건소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 가면 뭐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진단 검사를 못하게 한다랄지 아니면 뭐 역학조사를 방해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감염법 예방법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추상적으로 유튜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특히 뭐 종교 지도자랄지 아니면 이번에 광화문 집회를 주최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진단에 응하지 말라라고 할지 여러 가지 뭐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뭐 교사랄지 방조랄지 아니면 이제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의 엄정한 집행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갑질 행위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든가 정부가 바이러스 테러를 한다라든가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뭐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도 상식선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주장들이나 가짜 뉴스들 이게 방역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은 법적으로 좀 처벌할 수 있고 이걸 좀 엄격하게 앞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그 미치는 영향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대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 유튜버라는 특히 이제 극우 보수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예.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보수 유튜버 이외에 극우 보수 유튜버죠. 그런 유튜버들의 말 이외에는 다 가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러스의 어떤 슈퍼 전파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서는 약간 법이 어떤 적용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 어떤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